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학생을 만나볼 건데요. 우선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나볼 학생입니다. 학예사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고요. 서울여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게 맞는 전형이 알고 싶습니다. 역사 관련 독후감을 기록 중인데 면접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나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예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네, 네. 학예사를 꿈꾼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꿈을 꾸게 됐을까요? 원래부터 생각했던 거는 역사 교사를 하고 싶었는데 네. 아무래도 제 성적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보고 특히 최근에 오주석의 한국의 미 특강이라는 책을 접하게 됐었는데 그때 그 책을 보면서 너무 미술사학에 대한 그런 것들을 되게 감명을 깊게 받아가지고 네,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미술사학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런 꿈을 꾸게 됐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정훈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오정훈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예, 학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고3이라 여러 가지 이제 고민도 많을 텐데 오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서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나요?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서울여대 사학과를 들어가고 싶은데 예. 저한테 현재 가장 잘 맞는 전형이 어떤 걸까 정확히 잘 모르겠어서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학생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점이 서울여대에서 우리가 대학에서 이제 여러 전형들이 있는데 네. 어떤 전형을 썼을 때 가장 이제 적합하게 합격 가능할지 대해서 이제 알고 싶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전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희망대학에 대해서는 좀 정해놓은 상태인데 전형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합적으로 좀 분석을 해볼게요. 우선은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학생의 이제 내신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2학년 4개 학기 평균 등급인데요. 국어가 3.0, 수학 4.0, 영어 3.8, 사회가 2.1에서 주요 4개 교과 평균 등급은 3.2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의 이제 내신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이제 3등급 계속 균일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은 4등급대, 영어는 이제 1학년 때 4등급대에서 2학년 때는 3.7등급으로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의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B형은 이제 3등급을 받았고요. 지난 3월 모의 성적입니다. 수학 A형은 5등급, 영어 5등급, 사회탐구에서 한국사 4등급, 사회문화 2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이제 성적과 비교해 봤을 때는요, 대부분 이제 같은 성적들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사탐 성적이 조금 더 내려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1학년 때 이제 1학기 학급 총무부장도 했었고요. 그리고 2학기 학급 회장, 나라사랑 UCC 작품 참여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문화 역사 여행 동아리 활동도 했었고요. 2학년 때도 이제 교내 토론대회도 참가했고 2학기 학급 회장 또 역사 탐구 동아리 활동도 했습니다. 교회 활동을 살펴보면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초등학생 수학 국어 또는 초등학생 미술 프로그램 보조 활동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학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1학년 때는요, 교내 토론대회에 참가해서 공동으로 수상한 장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1학기, 2학기 때 또 기말고사, 중간고사에서 각각 교과 우수상 쪽을 받았습니다. 2학년 때는 교내 토론대회 또 역시 참가해서 은상을 좀 높은 상을 받았고요. 2학기 때 교과 우수상 음악 쪽에서 받았습니다. 네. 지망대학을 살펴보겠습니다. 1지망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서울여대 사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고 있고요. 2지망으로는 동덕여대 큐레이터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3지망 명지대 미술사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이제 학생부 비교과 보니까요, 좀 평범한 이제 학생으로 보여지는데요. 오정훈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어떻게 보셨는지? 예, 학생부 이제 교과 성적은 이제 중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교과 기준으로 2.9등급을 받았는데, 이 학생의 이제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은 1학년 때 전교과 성적이 2.9등급에서 2학년 2.8등급으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대체로 2등급 중후반대를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요 교과 성적으로 보면은 1학년 때 3.2등급에서 2학년 3.2등급으로 3등급 초반대에 꾸준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이제 3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요. 인문계 4개 영역 표준 점수 기준으로 상위 누적 35%, 국수형 기준은 상위 누적 43% 정도 나와서 실제 정시로 지원했을 때는 경기 지역 대학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점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성적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장점과 단점을 좀 나눠볼까요? 1차적으로 이제 수능 성적에 비해서, 수능 모의 성적에 비해서 학생 교과 성적이 그래도 우수한 편이고요. 네. 특히 학생이 희망하는 이제 사학과라든지 또는 이제 큐레이터 쪽으로 보게 되면 또 교과 성적, 사회교과 성적이 다른 교과보다 좀 우수하다는 점이 좀 장점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공 적합성 관련해서 수상 실적, 리더십 등 내용들이 학생이 원하는 학과를 지망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는요, 일단 수시로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학생부 중심으로 지원하게 되면 수능 성적에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또 학생에 따라서는 또 서울적 중위권 대학 또 중하위권 대학으로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또 정시에서 또 선발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능 성적만 보게 되면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점이 좀 단점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봉사활동이라는 측면도 비교과 활동에서 또 중요한 측면으로 차지할 수 있는데 학생의 봉사활동으로 보면 1학년 지역아동센터 활동을 제외하면 좀 다소 부족한 편이어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그 장점과 단점을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합격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학생이 이제 정시 때보다는 목표 대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수시에 지원해서 합격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일단 3학 1학기 때 주요 교과 성적을 가능하면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이 지망하는 대학 기준으로 봤을 때는 2등급 때까지 끌어올린다고 하면 합격 가능성이 아주 많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에다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망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기소개서 작성 상당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학생이 지망하는 또 희망하는 대학들이 또 면접에 대한 또 필요성도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수능 성적을 그래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요. 1차적으로 수시에 학생부 중심으로 준비한다고 하지만 수능에 대한 대비도 최소한 2개 영역 정도를 3등급 이내 정도를 받게 되면 좀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시 지원을 할 때 좀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어서 일단 수능 성적도 적어 2개 영역 정도는 3등급 때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성적을 좀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학생에 맞는 전형을 1차적으로는 1순위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꼽아봤고요. 학생의 특성이 이제 수능 모의 성적에 비해서 학생부 성적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해봤습니다. 그리고 2순위로는 수능 최저 기준인 학생부 교과전형입니다. 저희가 굳이 수능 최저 기준을 적는 이유는 뭐냐면 교과 성적이 2등급 때 중후반에 3등급 초반대에서 학생부 전형을 목표로 했을 때는 수능 최저 기준이 있을 때 좀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소개해드렸고요. 3순위로는 학생의 논술 전형을 얼마큼 많이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시에서 학생 종합 전형이 조금 미흡했을 때, 좀 부족했을 때 논술 전형이 또 하나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논술 전형을 또 꼽아봤습니다. 네. 우리 학생에게 맞는 전형에 대해서 우선순위별로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각 전형에 대한 그 이유와 또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1순위로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꼽아본 이유는요. 수능 모의 성적에 비해서 학생부 교과 성적과 비교과 성적이 상당히 우수한 편이라는 점을 강조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일반고 학생으로 여대 또는 서울권 대학 지원 시에 보통 학생의 성적대가 2등급 후반에 3등 초반대의 성적이란 말이에요. 이 성적대를 가지고서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장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은 이제 그 지원 모집단에 대한 열이라든지 열정이 또 어느 학생보다 많이 또 강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선 추천해 드리고요. 2순위는 이제 학생부 교과전형을 꼽아본 이유는요. 보통 학생들이 이제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보통 1등급 때나 2등급 초반대 아니면 또 도전이 어렵지 않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아주 약하거나 없는 전형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전형에서 서울 지역 중위권대, 중하위권 대학 정도에서의 지원 기준에서는 3등급 초반대까지도 합격 가능성이 또 존재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추가 합격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순위로 일반적 논술 전형을 저희가 이제 또 언급을 했는데 보통 원서를 이제 저희가 6장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게 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교과 전형 쓸 수 있는 전형들이 보통 목표 대학을 정하게 되면 4장 정도 전원을 쓰게 되면 거의 또 맥시멈 정도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장 정도의 원서 또 지원기가 있는데 이 정도의 기회는
논술 전형을 써도 좀 의미가 있다고 봤고요. 특히 학생은 토론대회에 참가해서 우수한 성적을 또 많이 구족됐습니다. 그게 이제 비교과 수상 실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토론을 잘한다는 거, 이 부분은 또 논술에서 가장 또 중요한 또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준비해 놓는다고 하면 논술 전형도 도전했을 때 합격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에게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중을 두면서 이제 논술까지도 고려하는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서울여대, 동덕여대, 명지대학교입니다. 이들 대학에 우리 학생의 합격 가능성에 대해서 진단해 주시죠. 예,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면 보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여대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사학과에서는 수시에서 종합전형 7명을 선발합니다. 1단계 서류 3배수, 2단계는 이제 1단계 성적과 면접 40으로 전형하는데요. 수능 시적 기준은 아주 없습니다. 현재 학생의 도전 가능성을 살펴보게 되면요. 학생부 교과 성적은 해당 대학의 학과로 보면 지원자 평균선 전후는 되고 있습니다. 뭐 일단 보통 지원자들 가운데 2등급 초반 때도 지원을 하지만 3등급 중후반 때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학생은 이제 그 중간 정도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수상 실력도 비교과 성적이 양호하다는 점은 또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당 학과의 전형에서는 전공 적합성, 지원 동기, 열의 등을 가장 또 중요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학생은 여러 가지 호소할 측면이 많아서 적정 지원선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도 경쟁률을 보면요, 12대 1 정도가 나왔고요. 합격자 분포의 평균을 이렇게 교과 등급 살펴보면 2.5에서 3.7등급까지 지금 분포하고 있는데 학생의 성적대로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적정 가능하다고 봤고요. 또 2014학년도 봐도 10대 1 정도 나왔고요. 합격자 분포 평균 등급이 2.4에서 3.9등급 정도 걸쳐 있으니까 학생이 지원할 때 적정한 정도의 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덕여대 동덕 창의 리더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큐레이터 학과에서 4명 선발하는데요. 이 큐레이터 학과라고 해서 앞부분에서 아마 학예사 지원한다고 했는데 보통 이 방송 시청하신 분들은 학예사란 분이 조금 학예사가 낯설지 큐레이터가 낯설지 모르겠지만은 보통 큐레이터라고 보통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물관 가면 미술관 가면 설명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보통 큐레이터라 하는데 그 큐레이터 학과에서 4명을 선발합니다. 아마 4년제 대학으로서 큐레이터 학과가 있는 곳은 동덕여대가 유일합니다. 유일하고요. 그리고 큐레이터 학과를 좀 설명해 드리면 동덕여대에서는 25명이 입학 정원인데요. 수시에서 해당 전형으로 4명을 뽑고 정시에서 또 21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큐레이터 학과를 꼭 가고 싶다고 하면 정시에 대한 도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시에서 전형하는 큐레이터 학과 4명은요. 1단계에는 서류로, 2단계는 1단계 성적 30과 면접 비중이 크죠. 70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역시 수능 취적이 없습니다. 학생의 현재 도전 가능성을 보면 워낙 이 큐레이터 학과 수시 인원을 선발한 인원이 4명으로 적기 때문에 일단 소신 지원선으로 볼 수 있고요. 현재 서류평가 정도로서는 의미 있는 도전이 될 것 같은데 실제 학교까지 갔을 때는 면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면접에 대한 대비가 상당히 충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 경쟁률의 합격자 평균 등급을 보면 평균 등급은 3등급 때 나왔고요. 경쟁률 13대 1 나왔습니다. 워낙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좀 뭐 합격 가능성을 이렇게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명지대 학생부 종합전형도 살펴보겠습니다. 미수사학과에서 8명을 선발합니다. 1단계 서류, 2단계는 1단계 성적 60과 면접 40으로 선발하는데 역시 이 전형도 수능 취적 기준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해당 전형들이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면접을 중시한 전형이기 때문에 수능보다는 이제 학생부 성적 또 학생부 성적과 또 함께 아울러 면접이 중요하다는 점을 또 지극하게 또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학생의 도전 가능성 살펴보면 학생부 교과 성적은 지원자 평균선 전후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상 실적 등 비교과 성적이 양호하고 전공 적합성, 지원 동기 등이 우수한 편으로 적정 지원선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도 경쟁률을 보면 수시 전형에서 7.75대 1 나왔고요. 교과 평균 등급을 보면 2.7에서 3.6 정도 나왔기 때문에 학생의 성적대로 보면 적정 지원선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희망대학의 특징을 좀 살펴봤는데 희망대학이 지금 적정 혹은 또 동덕여대는 모집 인원이 좀 적기 때문에 소신 지원이라고 지금 판단을 해주셨어요. 지금 희망하는 대학들 보니까 면접의 비중이 좀 큰 편인데 면접의 특징과 또 기출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 서울여대 이제 종합전형 면접 문제부터 한번 화면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발표 면접을 보고 서류 확인 면접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시간이 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긴 편입니다. 네. 발표 면접은 이제 주로 자료, 제시문이라든지 그림 도표 등을 제시하고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면접관 앞에서 발표하는 형식입니다. 서류 확인 면접 우리가 보통 인성 면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학생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고 또 학생부를 내면 거기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인성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작년도 수시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요, 공유경제라고 해서 조금 낯설 수 있는데, 공유라는 말은 이제 서로 나눠 쓰는 거잖아요, 그죠? 쉐어링을 할 수 있는데, 공유경제의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 중에 한 가지 사례를 선택한 후 개인 소비자 입장에서 장점과 문제점이 무엇일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보통 이제 A4 용지의 한쪽 정도의 그 제시문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 이런 형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동덕여대 동덕 창의 리더 전형 면접을 보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개별 면접과 모든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개별 면접은 흔히 이제 발표 면접으로 살펴보면 되고요. 당시 이제 기출문항을 보면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서 큰 영향과 감동을 전해받고 있는 예술 작품이 있다면 그 사례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그리고 이제 아울러 예술적 경험을 토대로 미래의 큐레이터로서 전시를 기획한다면 어떤 비평적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가라고 해서 이 학과가 큐레이터 학과다 보니까 이제 큐레이터와 관련된 이제 질문이 있었고요. 다음은 모든 면접이 있는데 모든 면접은 이제 모든 과제가 제시되고서 수험생 4명에서 6명을 한 모둠을 이루어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이제 토론이라고 발표 토론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당년도 기출문항 보면은 인터넷과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비주구촌 시대에 공존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는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명지대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을 보겠는데요. 여기는 이제 면접의 참고 자료는 이제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가 되고요. 수험생 1인당 15분 내외 정도로 인성, 전공적합성,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성 관련한 이제 기출문장을 보면 고교 시절에 의미 있게 참여한 봉사활동 있으면 소개해 보세요. 이건 학생이 이제 자소서 썼을 때 얘기일 것 같고요. 네. 동아리 활동 있으면 동아리 활동에 대한 기억이 나는 활동과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물어봤습니다. 전공 적합성과 관련해서는요, 지원학과 관련해서 심화학습한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식의 문항이 나왔고요. 문제인력과 관계돼서는 학습이나 동아리 활동 등에서 개론해서 노력한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 보세요. 주로 이제 자소서에서 제출했던 내용들, 학생부를 보고서 주로 면접관들이 그 주요 사항들 뽑아서 인성이 민성, 전공 적합성, 전공 적합성, 문제결과 관계에 대한 문항들을 개별적으로 물어보는 형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희망대학들의 이제 면접의 특징을 아주 조목조목 잘 다루주셨습니다. 근데 학생이 이제 면접과 관련해서 궁금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역사 관련 독후감을 기록 중인데 면접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었는지 알고 싶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정훈 선생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통 이제 학생부의 기록상을 보면은 뭐 창체 활동을 향해서 봉사 활동을 기록하는 낭도 있고 독서 활동을 기록하는 낭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독서 활동란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썼을 때도 보통 이제 대학에서 요구되는 문항에 그런 독서활동 경험을 또 포함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학생부의 그 주로 독서활동 사항에 기록될 가능성이 큰데요. 그런 부분들이 또 의미 있게 기록이 되면은 면접을 진행할 때 인성 면접에 대한 내용으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책에 대한 느낌이라든지 그 이후에 변화된 사항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공적합성 면접 시 이런 것이 나옵니다. 전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 독서활동이 있으면 소개해 보세요. 이런 식의 질문도 했고요. 네. 또 본인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책은 무엇이며 본인의 삶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물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독후감을 조금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또 사전에 보냈던 신청서를 보니까요. 영어와 수학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공부법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학생이 이제 일단은 교과 성적에 비해서 수능 성적이 조금 이제 부족한데 그 중에 이제 수학, 영어에 대한 어려움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영어는 이제 사실 기본적으로 어휘력부터 향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기본 어휘를 얼마만큼 많이 이제 외우고 자기 것을 만드냐에 따라서 사실 영어 실력에 대한 차이가 크게 난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아마 학생이 현재 영어 성적을 받는 걸 보면은 독해 능력도 조금 많이 이제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해 능력을 향상이 필요한데 당장 이제 문장 중심으로 단문 독해부터 좀 더 충분하게 해결해 나간다고 하면 좀 더 현재 성적보다는 좀 더 실력을 많이 기를 수 있을 것 봅니다. 네. 그리고 수학 성적도 다른 영역에 비해서 좀 부족한데요.
뭐 대부분 학생들 수학에 대해서 많은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1차적으로는 난이도 낮은 계산 이해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통상 보면은 이제 2점짜리 뭐 계산 문항은 워낙 쉽기 때문에 보통 학생 다 풀고요. 학생이 5등급 때 또 수능 성적이 4등급 때 5등급 때 갖는 문과 학생들 보면은 3점짜리 문항에서 일단 결판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점짜리를 얼마나 많이 잘 푸느냐. 4점짜리는 좀 약간 난이도 있기 때문에 그걸 모두 다 하는 것은 어렵지, 또 3점짜리 문항을 잘 푸는 것이 또 우선적으로 아마 수학 성적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 이제 영어나 수학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에게 추천 전형 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개 대학을 더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추천 전형 국민대 국민 프론티어 전형입니다. 국사학과에서 13명 선발하고요. 이제 1단계 서류와 2단계는 면접 40을 합산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이 현재 평균선 전후가 됩니다. 학기자 평균선 전후가 되고요. 수학 실적 등 비교과 성적 등이 양호하기 때문에 학생이 이 전형에 지원했을 때 소신 지원선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덕성여대 학생부 전형도 추천해 드리는데요. 이건 학생부 100%입니다. 미술사학과에서 12명 인원을 꽤 많이 선발하고 있죠.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데 두 개 영역 등급가 6 이내, 이 정도 학생이 조금 더 노력하면은 충분히 이제 수능 최저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한 이유는 학생부 교과 성적은 지원자 평균선 전후라는 거, 그리고 수능 최저 통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했고요. 작년도 경쟁률을 보면 수시에서 8.6대 1 나왔고요. 2014학년도 실제 학계에서 기록한 교과 평균 등급을 보면 2014학년도는 2.68 등급 정도 되고요. 그리고 2015학년도 수시는 3등급 대인데, 다행히 이 전형에 반영된 교과는 국어, 영어, 사회교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이 특히 이 국어, 영어, 사회교과만큼은 미교육과 성적보다 더 우수하기 때문에 이 전형도 한번 지원해보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을 다 들어봤습니다. 우리 학생 어땠어요? 오늘 들어보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러 대학교 중에 더군다나 몇 개까지 더 추가로 전형들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면접했을 때 지금 면접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기출문제 같은 예시도 여러 개 들어주시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셔가지고 네. 훨씬 준비하거나 앞으로 계획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꼼꼼하게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 목표가 분명하니까요. 조금만 더 보완하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또 이메일로 보내드리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2명에 대한 진학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오종훈 선생님, 그리고 최진규 선생님, 결정적 코치이신 정재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홍익대 건축학부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서울대 체육교육과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